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동영상을 보고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일자리 킬러입니다. 말 한마디로 별게 다 되는 세상입니다. 근데 이러다 우리의 일까지 로봇과 인공지능이 다 하는 게 아닐까요? 실제로 2030년에는 로봇과 인공지능의 인간 직업 능력 대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미국 포레스터 연구소는 2025년경 자동화와 로봇으로 인해 미국 전체 일자리의 16%, 약 227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2030년이 되면 뉴스의 90%를 인공지능이 쓸 것, 빅데이터가 의료 수요를 80% 대체하면 의사들이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맥킨지가 2015년 미국 내 800개 직업을 대상으로 낸 이 보고서에는 800개의 직업 중 5%만이 자동화 기술로 대체, 창의력을 요구하는 4%의 업무와 감정 인지를 필요로 하는 29%의 업무는 인공지능화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즉, 4차 산업혁명이 온다고 해서 모든 업무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되진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때요? 이제 좀 안심이 되나요? 그럼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기 딱 맞는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인간상, 호모 파덴스입니다. 호모 파덴스는 호모 루덴스와 호모 파베르의 합성어인데요. 의미 있는 목표에 재미있게 도전하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의미와 재미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기업들도 이 미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프로젝트 기업, 프리에이전트, 그리고 고용주가 네트워크를 통해 일할 사람을 찾는 휴먼 클라우드와 같은 미래 인재 채용 시스템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문제점도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고 그에 맞춰 우리도 다방면으로 상황을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자리에 미칠 영향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변할 기업과 직장 문화에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인 겁니다. 어느덧 호모 파덴스와 친구가 된 모양입니다. 의미도 재미도 좋지만 조심하세요. 이제 우리도 가볼까요? 저도 제 미션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방금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미래의 직업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리어 가이드 채널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AI와 자동화 시대를 상상하게 했던 애니메이션들이 이제 현실이 되었고 그에 따른 직업들도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시대의 요구에 발맞춰가기 위해서 올해 2019년부터는 초등학교에 코딩 교육이 의무화되고 있죠. 오늘은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이 알아두면 좋을 미래의 유망 직업 1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로봇 제작자 및 서비스 매니저. 이커머스와 공장들을 비롯해서 자동화 산업군에서는 이미 40% 이상이 로봇으로 인력을 대체하고 있고 향후 10년 이내에는 로봇의 업무 영역이 3배 이상 증대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로 인해 로봇 제작과 관리를 위한 업데이트, 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는 관리자의 역할도 중요시되고 있어서 기업들은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을 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원자재 관리자. 미래에는 대부분의 일들이 로봇으로 대체가 되겠지만 자본을 확보하고 유통하는 부분은 사람의 협상 능력이 좌우하는 부분이 큽니다. 중국의 경우 2017년도에는 미국을 넘어서는 최대 오일 수입국이 되었고 이후에 철, 석탄, 금속 등도 로보틱, 자동화 산업에 발맞춰 확보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원자재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보유해 갈 수 있는 전문가의 역할도 커지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빅데이터 및 AI 과학자. 광범위하고 거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요약하는 빅데이터 및 AI 과학자는 인터넷 마케팅과 소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으로 사용하고 있고 향후 마케터만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인공신체기구 제작자. 로보틱 서비스의 발전으로 신체적으로 불편함을 가진 사람들이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데요. 신체 보조 기구들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하는 것을 통해서 정밀하게 근육과 신경의 움직임에 따라서 반응하는 최첨단 인공기구들을 개발하는 제작자들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e스포츠. 한국은 세계적인 게임 강국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죠. 억 단위가 넘는 연봉을 받는 프로게이머, 그리고 게이머와 관련된 매니지먼트 직업들도 각광받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e스포츠가 매년 50% 이상의 성장을 해오고 있고 2018년도에는 10억 이상의 시장을 넘겼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온라인으로 스포츠를 하게 되는 스포츠 플레이어나 홍보 서비스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직업들이 인기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정신과 의사, 치료사. 이전과는 달리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 크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인식의 변화로 혼자만 알아오던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드러내놓고 치료를 받는 경우들이 증가하고 있죠. 미국의 경우 성인의 42%가 상담사를 방문한 적이 있고 36%는 자주 찾는다는 통계가 나왔는데요. 사회적인 압박과 스트레스의 증가로 인해서 상담이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고 특히 상담치료사의 경우 기기가 대체해줄 수 없는 불가항력의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유전자 디자이너. 유전자적인 질병 또는 열성인자 링을 검사하고 우선 유전자 선별과 디자인을 통해서 선택적 출산을 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일반적인 직업이라는 말도 많지만 자신의 자녀가 일반적인 삶을 살 수 있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을 반영한 직업이겠죠. 그동안 동물들을 대상으로 실험해서 성공한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인간에게도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생명공학 유전자 디자이너의 직업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가상공간 디자이너. 전 세계 수십억의 인구가 인터넷 사용이 가능해졌고 현실 세계를 넘어서 온라인이나 가상공간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상공간 디자이너들이 게임 기능을 넓히는 가상공간 디자인에 주로 분포하고 있지만 점차 비즈니스 미팅이나 사업 공간에 대한 디자인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다양한 영역에서 가상공간 디자이너가 활동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사이버 보안 및 개인 데이터 중개자. 우리의 삶은 더욱 디지털화된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버 안전에 대한 인식과 관련 직업의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죠. 데이터 산업은 이 시대의 핵심 서비스이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아이디어나 의견을 공유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페이스북이나 구글에 이용되는 미국 소비자 데이터의 가치는 연간 240불에 해당한다고 나왔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데이터는 이미 구글이나 네이버와 같이 큰 기업들을 중심으로 보관 및 활용되고 있고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과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열 번째,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전에 없는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고 우리의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일부가 되고 있고 이제는 TV의 영역을 넘어서 사람들은 넷플릭스를 보고 피로를 풀고 또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활을 보고 자신의 생활도 공유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시스템이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 또한 엔터테이닝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콘텐츠를 통해서 충분히 원하는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도래를 한 거죠. 단,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인 만큼 개인정보 유출 및 피해를 방지하는 데 더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11번째, 부동산 개발업자. 지구상의 인구는 80억 명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중국이 14억 명이 넘는 인구를 감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국토 개발을 하고 있죠. 5천만의 인구 한국도 주요 중심 도시들은 이미 개발이 포화된 상태로 지방으로 개발을 확대해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미래에 맞는 도시를 개발하는 전문 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12번째, 생활 및 기술 엔지니어. 생활 구조는 20년 전과 완전히 달라졌죠. 사람들은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생활 전반에 전기와 관련된 제품을 사용하고 플라스틱과 같은 제품들로 인해서 호르몬의 변형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성의 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음식물 화학약품, 호르몬 및 기타 물질 등이 생물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의 연구 및 개발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엔지니어들의 역할도 커지고 있습니다. 13번째, 부유층 관리 서비스. 부자들은 더욱 부자가 되거나 지금처럼 부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금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더욱 자신만이 누릴 수 있는 프라이빗 서비스를 원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케어해줄 수 있는 개인 관리사를 고용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직업들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것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위한 사업 아이템이나 직업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4번째, 노인 케어 및 생애 마감 관리사.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노인 요양 분야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고 그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노인들의 요양뿐만 아니라 생을 마감할 때를 대비해서 주변 정리를 도와주는 것부터 생애를 마감하고 나면 가족을 대신해서 정리를 도와주는 역할까지 하는 직업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번째, 소규모 비즈니스 서비스직. 인간관계에 필요한 대화와 상황 대처 능력이 요구되는 직업들은 자동화 시대에서도 꾸준히 필요한 직업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또한 반려동물 백만 시대에서 동물들과 교감하고 케어해주는 애견 관련 전문가들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 필요한 서비스직들은 미래에도 없어서는 안 될 직업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15가지 유망 직업 중에 흥미로운 직업이 있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내가 또는 내 자녀가 10년, 15년 뒤에 직업으로 삼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그 직업에 도달할 수 있는 과정과 업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 성장하는 채널 커리어 가이드 채널이었습니다. 자, 미래의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중에서 데이터 어널리스트, 데이터 관련 산업이 앞으로 여러분에게도 아주 중요한 직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데이터를 이용한 잡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것이며 여러분들도 앞으로 수업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랑 관련된 것들은 꼭 수강을 해서 이러한 수업들에 대해서 어떠한 여러분이 기초 지식을 쌓고 그 일을 바탕으로 사회에 나가면 여러분 미래에 아주 좋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4차 산업을 이끌어갈 미래 유망 기술 산업을 알아봤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림에 나와 있듯이 AR, VR, 인공지능, 그 다음에 드론, 스마트카, 빅데이터 이러한 내용들이 앞으로의 미래를 이끌어갈 기술 산업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산업들이 올 거라고 아마 모두 예측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미래의 직업들이 앞으로의 현재의 직업들이 많이 없어진다고 하지만 미래가 되면 또 많은 잡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거기에 발맞추어서 적응할 수 있을까? 그거는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미래의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적응해 나갈 것입니까? 바로 창의력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산업이 다가와도 여러분들이 창의력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어떠한 산업이 와도 4차, 5차, 6차가 와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학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초적인 지식을 많이 배우고 얇게 넓게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얇게 깊고 좁고 깊게 배우는 것을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면 얇고 넓게 배우는 것을 제너럴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너럴리스트를 위해서 다양한 내용들을 얇게 그리고 넓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미래에 여러분들이 창의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창의력은 바로 독서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도 좋지만 시간이 나면 조금이라도 관련된 어떠한 서적도 괜찮습니다. 4차 산업에서는 어떠한 일이 올지 모르니까 관련된 많은 책들을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읽다 보면 여러분들의 창의력은 굉장히 발전할 것입니다. 앞으로 4차 산업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한테 반드시 온다고 가정을 하고 거기에 대비해서 편안하게 책도 읽고 현재 하고 있는 학습도 하고 또한 4차 산업 관련 다양한 뉴스들이나 어떤 오피니언이나 이런 내용들을 접하면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스스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직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